여러분,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사이비 종교 범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바로 백백교 사건입니다. 때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이었어요.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추정치만 해도 무려 3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죠. 교주 한 명을 향한 그 광적인 믿음이 결국 끔찍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졌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 그 백백교 사건의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끔찍한 살인사건 자체가 진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요, 이 사건의 표면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왜 하필 백백교였을까? 모든 실마리가 바로 이 이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당시 우리 민족에게 흰색이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흰색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순수함, 그리고 하늘을 숭상하는 그 정신, 말 그대로 민족의 영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색이었단 말입니다. 자, 화면 좀 보실까요? 이 대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극명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민족의 자부심, 가장 신성한 색깔이었던 이 백색이, 다른 한쪽에서는 광기와 살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아주 철저하게 의도된 오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신성한 상징을 더럽힌 게 어쩌면 제국주의 일본이 벌인 훨씬 더 크고 교활한 전략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제는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흰색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백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미개하다고 깎아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위생 같은 걸 핑계대면서 아예 흰 옷을 못 입게 법으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결탄화로 이 백백교 사건을 터뜨려서 전 세계에 딱 보여진 겁니다. 이것 좀 봐라. 저들이 흰색에 집착하더니 결국 이런 야만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느냐 하고요.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백백교라는 이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이걸 자료에서는 언어폭탄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부르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정의를 한번 보세요. 한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상징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어서 그들 정신의 한복판에서 터트려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의 무서운 점은 파괴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흰색 이미지만 더럽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민족의 자부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심지어 전 세계를 향한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거짓 선전의 도구로까지 써먹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목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특히 해외에 선전하는 효과는 이건 어마어마했죠. 하루아침에 고결한 백의 민족이 광신도 살인마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조선은 미개하니까 우리가 문명화시켜줘야 한다는 일본의 식민 통치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재료가 없었던 거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니까 백백교 사건이 그냥 엽기적인 살인사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뭔가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백교 사건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이비 종교의 일탈이 아니게 됩니다. 처음부터 민족 상징 파괴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하나의 거대한 공작이었을 수 있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정리되죠.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던 공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배후가 있었다는 이 무서운 가설. 공식 기록의 범인은 교주 한 명이지만 이 가설의 범인은 제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결국 백백교라는 이름에 숨겨진 미스터리는요, 이 사건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과연 그건 누구의 기록일까요? 정말로 있었던 사실일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기록하기로 선택한 이야기일까요? 자, 지금 당장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 있잖아요. 네. 이 투명한 산소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거 믿으라고 막 강요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아, 글쎄요. 콧방귀를 끼겠죠. 당장 뭐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당신이 매일 마시는 이 공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공기는 그냥 우리가 숨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그 자체니까요. 네, 완전히 기본값이죠. 그런데 이 일상적인 산소 같은 존재를 진짜 교묘하게 비틀어서 무려 수백 명을 세뇌시키고 또 참혹하게 학살한 집단이 1930년대에 존재했다면 믿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일상을 지배하는 어떤 상징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쉽게 또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번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폭력의 끝판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1930년대 그 일제강점기 조선을 완전 뒤흔들었던 희대의 연쇄살인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짙은 안개 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심층 참고를 위해서 당시 총독부 기록이나 영문 보고서들 이런 역사적 분석 자료들을 쫙 한번 들여다봤잖아요. 자료 읽는데 진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피살자 시신만 350여 고에 달하는 엄청난 범죄인데 그냥 단순한 미치광이 종교 범죄로 치부하기엔 찝찝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범죄의 그 잔혹성 이면에 숨겨진 훨씬 거대한 아주 치밀한 의도가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임무는 단순히 그 잔혹한 범죄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자료에 나온 미스터리들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네 번째 미스터리죠. 바로 그거죠. 백백교라는 교명 자체가 품고 있는 거대한 심리적, 민족적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게 국제 무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제의 선전도구로 쓰였는가 이 부분에 완벽하게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단순한 사이비 종교의 일탈이 아니라 식민 지배 하에서 한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상징을 어떻게 무기화했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일단 이름부터가 백백교잖아요. 백이 하얀색을 뜻하는 건데 당시 조선은 예로부터 흰옷을 진짜 즐겨 입는 백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나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당시 조선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색은 무슨 특별하고 막 신비로운 종교적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입고 나가는 생활의 기본값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산소나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인 거죠. 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든 현상을 굳이 막 새롭고 이질적인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하필 가장 흔하고 당연한 그 하얀색을 내세웠을까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백백교가 내세운 교리의 뼈대가 사실 조선의 전통적인 정서랑은 완전히 엇박자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엇박자요? 어떤 식으로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선의 전통 민간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속은 보통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막 장독대에 정환수 떠놓고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비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소박하고 공동체적인 정서죠. 그런데 이번 분석 자료에 기록된 백백교의 교리를 보면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곧 세상에 불심판과 물심판이 내려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얀색을 숭배하는 백백교를 믿으면 서양은 불바다가 되고 동양은 낙원이 되어서 조선이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와, 아주 이질적이고 극단적인 서구형 종말론의 문법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세상이 멸망하는데 우리가 세계를 통치한다고요? 무슨 삼류 판타지 소설 세계관도 아니고 당시에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바빴던 조선 민중들이 서양이라는 개념이나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붕뜬 교리죠. 일상과 분리된 특별함을 줘야 할 종교가 굳이 매일 입는 흔한 옷 색깔을 신성시하면서 동시에 이런 파멸적인 서구형 세계관을 막 들이민 겁니다. 진짜 원밸런스하네요. 게다가 저는 이 이름 자체도 너무 기괴하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백백교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원래 교주인 전용해의 아버지가 처음 창시했을 때의 이름은 백도교였습니다. 하얀 길, 바른 길이라는 뜻이죠. 백도교.
그거는 동학의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수사가 있어 보이네요. 네, 나름의 철학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 전용회로 넘어가면서 이걸 백백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백백교라고요. 아니, 백백이라니. 무슨 의미도 없는 글자를 2번 중첩시키니까 약간 주술? 주문 같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리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 없는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의도적으로 거세해버린 겁니다. 아, 생각을 마비시키려고. 네. 강박적이고 비이성적인 주문의 효과를 노린 거죠.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순수를 강요하면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맹신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심리적 장치였던 겁니다. 와, 진짜 악랄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타이밍의 역설이 발견되거든요. 색복 강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30년 되면 일제가 무슨 근대화니 위생이니 핑계를 대면서 조선인들의 흰옷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던 시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잡아서 막 먹물을 뿌리고 탄압했던 아주 서슬프런 시기였죠. 그러니까요. 일제가 그렇게 식민 권력을 동원해서 한 민족의 시각적 상징을 물리적으로 지워버리려고 길을 쓰던 때인데 정확히 그 촘촘한 감시망을 뚫고 우리가 너희의 순백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백백교가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아무리 민중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 어린 딸까지 교주한테 바치는데 그걸 순수하게 하얀색을 지켜준다는 명분 하나로 믿었다는 게 전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일제의 묵인이나 방주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 아닙니까? 그 의문을 풀려면 이건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대적 맥락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당시 일제의 고도의 심리전, 즉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이요? 일제가 백백교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일제가 억지로 색깔 있는 옷을 강요하고 전통을 파괴하니까 역설적으로 백을 전면에 내세운 백백교가 마치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종교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네요. 이거 엄청난 정서적 마약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극도의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사람들은 그 가짜 서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백백교는 그 절박함을 철저하게 착취했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으면 딸을 시녀로 바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산속으로 끌고 가서 참혹하게 살해하고 안매장하고 진짜 끔찍합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하얀색이 하는 그 간판 뒤에서 가장 추악한 핏빛 범죄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일제는 조선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백이라는 상징을 이 잔혹한 사이비 집단이 독점하고 오염시키도록 사실상 방관한 겁니다. 와, 묵인을 넘어선 거대한 함정이네요. 마치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장 깨끗한 물이라면서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게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뻐렁 터뜨려버린 거죠. 가장 조선적인 상징을 연쇄살인과 성착취가 난무하는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징색과 정체성에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려는 이른바 민족성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사건의 결말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히게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수사 과정을 보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이상하셨나요? 1937년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수백 구의 썩어가는 시신을 산속에서 파내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발굴 현장에 일본인 고위 간부들은 뒤로 싹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 참혹한 작업을 전부 조선인 하급 순사들이랑 형사들한테 떠맡겨요. 네, 철저하게 의도된 연출이었죠. 게다가 재판에는 조선인 법조인들을 세우고 조선인 기자들을 대거 불러 모아서 그 참상을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만듭니다. 결국 일제가 이 끔찍한 괴물을 소탕하면서 조선인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미개하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 한 완벽한 무대장치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탐구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보면 일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선전전입니다. 글로벌 선전전이요? 이게 해외로도 나갔나요? 네,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양 선교사들이 쓴 해외 기록을 보면 조선인들을 가리켜서 White Clad People, 즉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썼군요. 뭔가 평화롭고 순수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동양의 신비 같은 뉘앙스가 있었죠. 그런데 일제는 이 백백교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의 전말을 대대적으로 영문 보고서로 번역해서 배포합니다. 아, 외신 기자들이나 선교사들한테 쫙 뿌린 거군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아주 자극적으로 프레임을 짰습니다.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저 미개한 조선인들이 이름조차 하얗고 하얀 종교에 빠져서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식이죠. 와, 미쳤다 진짜. 긍정적이었던 화이트 클라우드 피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미신과 광기 살인마의 꼬리표로 둔갑시켜버린 거네요.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켰겠어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이 야만적인 국가를 근대화시키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걸 전 세계에 선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득,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완벽한 노이즈, 즉 시선 돌리기입니다. 아, 타이밍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백백교 사건이 터진 해가 1937년이라고 했잖아요. 1937년이면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해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제국주의의 군화발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던 시기죠.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을 완전한 전시동원 체제로 끌고 가서 물자와 인력을 쥐어짜야 하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조선 민중의 시선이 독립운동이나 일제에 대한 분노로 쏠리는 거겠죠. 전쟁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독립운동이나 경제자립에 쏠려야 할 조선 민중의 시선을 이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확 돌려버린 거죠. 세상에 매일 신문 일면에 산속에서 파헤쳐진 끔찍한 시신 사진이 막 대문짝만하게 실렸겠네요. 사람들이 모이면 온통 백백교 얘기만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공포와 좌괴감이 사회를 뒤덮었죠. 우리 민족 중에 저런 괴물들이 있었다니 우리는 왜 이렇게 끔찍한가? 일제는 민족 내부의 분열과 도덕적 파산을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정치적 저항 의지가 싹터야 할 자리를 혐오로 채워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백백교는 그냥 미친 종교가 아니라 식민 지배를 위해서 아주 고도로 기획된 동료리였던 셈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자료들의 결론을 쫙 종합해보니까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백백교 사건은 단순히 미치광이 교주가 저지른 종교 범죄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가진 가장 고결하고 당연한 일상의 상징을 빼앗아서 가장 끔찍한 공포와 수치심의 상징으로 변질시킨 권력과 제국주의에 의한 거대한 정신적 거세이자 심리전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정체성을 은밀하게 오염시켜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와, 이게 진짜 가장 무서운 조작이고 통제네요. 맞습니다. 총칼로 지배하는 건 언젠가 끝나지만 언어와 상징을 오염시켜서 내면에 심어놓은 식민지는 우리 스스로 깨닫기 전까진 결코 해방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과거 1930년대에는 하얀색이라는 색깔 하나로 한민족의 정신을 통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혹시 거대한 미디어나 우리가 매일 스크롤을 내리는 알고리즘 혹은 어떤 권력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는 어떤 단어나 개념의 의미를 은밀하게 변질시켜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자는 그 당연함 속에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사용한 그 너무나 당연한 단어는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료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